명절이면 어김없이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전통시장의 모습을 보면 명절이 기다려지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차례상 준비로 고생하신 어머님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통이라고 알고 있는 이 차례상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통 차례상입니다. 오열로 잘 되어 있고 홍동백서, 조율시위 등 예법을 잘 따랐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게 바로 예법의 교과서라고 하는 주작 아래에 나온 차례상인데요. 차례는 원래 차를 한 장 올리는 예라는 뜻으로 제사상과는 달리 제철 음식, 즉 추석에는 송편 정도 올리시면 되고요. 설날에는 떡국 정도 올리시면 돼요. 차 한 잔을 올리는 거니까 절도 2번 반씩 3번 하는 게 아니고 2번 반을 한 번만 하면 돼요.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럼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까지 불교 국가라서 집집마다 제사 지내는 풍습은 고려 말쯤에나 아주 소수의 몇몇 가문에서 시작됐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예법은 이 고려시대에 들어온 중국의 유교에서 비롯됐는데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자의 학설을 편찬한 가래라는 책의 내용을 따랐어요. 또 성리학의 나라인 조선시대에는 이 성리학을 훨씬 발전시켰는데도 사례편람 등 여러 예서에서도 이 홍동백서니 조율시이니 이런 내용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음식 잘 배열해 놔라 이 정도 수준이지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놔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잘못된 정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왜 이렇게 전통 문화인 것처럼 자리 잡게 된 것이냐? 그건 근대에 서로 양반 집안이라고 우기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하필 또 1996년에 문화공보부에서 대국민 조사를 하면서 국민들이 홍동백서나 조율시위가 마치 법도인 것처럼 알게 되었고요. 70년대에 와서 언론이 앞다퉈 제사는 이렇게 지내는 거다라며 기사들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자리 잡히게 된 것이 학계의 정설이에요. 다시 말해 이런 차례상은 저희 전통 차례상이 아니고요. 홍동백서, 조율시 이런 것들은 근대에 사람들 사이에서 입으로 퍼져서 서로 우리 집은 양반 출신이라고 과시하려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저희 집안도 양반은 아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무리 그래도 기본인 대추, 밤, 감, 배 이런 것들은 무조건 올려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냉장고도 없던 조선시대 시절에 집에 보관하기 편한 것들이라서 제사상에 자주 등장했던 것 뿐이고요. 참고로 조율시위란 말은 1919년에 처음 등장했어요. 그리고 사과도 꼭 올라가던데 우리나라의 사과가 본격적으로 재배된 때는 20세기 이후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이라는 것도 결국 전통이 아니죠. 한마디로 오늘날의 차례상은 근대에 와서 급조된 방식이에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처음으로 무슨 자손의 번창을 기원한다는 뜻으로 대추를 올리고 높은 벼슬을 하라는 뜻으로 밤을 올리는 거다 라며 그 의미를 억지로 짜맞추신 분들은 정말 그러니까 행여나 명절만 되면 사람들 모아놓고 이건 무슨 뜻이고 저건 무슨 뜻인지 설명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만 좀. 우리가 따르는 유교에서의 예의 본질은 검소함이에요. 조상에게 예를 표한다는 말로 포장해서 평상시 먹지도 않는 음식들 앞에 놓고 복 달라고 비는 그런 명절이 아닌 조상을 섬기는 진정한 의미가 어디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생선머리 방향을 어디에 둬야 한다고 싸우지 않길 바라고요. 또 죽은 조상으로 인해 산 며느리와 담쌓고 앞으로는 가족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